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1포인트, 0.01% 상승한 2121.85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9% 내린 709.3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오늘은 미국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팔자세와 사자세가 팽팽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미국 CNBC에 따르면 현지 시간 25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 외교협회 연설에서 일시적인 것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준이 그렇게 할 경우에 전망이 더 큰 불확실성을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는 경제 전망과 관련해 앞으로 나오는 정보들을 면밀하게 주시를 할 것이고 지금의 경제 확장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덧붙여서 이 단기적인 정치적 압력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다시 말해서 미국 연준과 파월 의장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가되 과잉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고 또 트럼프 행정부의 계속되는 정치적 압력에도 독립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의지까지도 피력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과연 7월에 연준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어떠한 결정을 내려줄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6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히든스탁 이벤트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코스피 흐름을 좀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지금 시장은 워낙에 아수라장의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슈보다도 뭐 악재, 호재가 연속적으로 터지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뭐 막무가내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 보더라도 플러스 갔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본단다 왜 그랬냐? 실제로 지금 6월 18일이죠. 트럼프의 이 대선 출정식이 끝난 이후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전화를 통해서 우리 G20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 싶었는데 갑자기 미국이랑 이란이랑 악재가 터지면서 거의 전쟁 위기까지 가는 이슈까지 나와줬거든요. 그러면서 악재가 또 나와주다가 또 갑자기 트럼프가 이번에 방한을 하면서 DMZ에 가겠다는 이슈가 나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 경협주도 들썩거리고 또 거기에 비트코인 관련주까지 들썩거리면서 정말 아수랑의 시장, 정말 이 넥슨GT 같은 경우 또 매각 이슈가 실패가 되면서 또 주가는 빠지고 하면서 어떤 거는 크게 오르지만 어떤 건 또 빠지고 하면서 굉장히 등락폭이 심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장이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은 아직 시장의 주도주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5G였다 한다면은 실제 미중무역 전쟁이라는 이슈가 살짝 수그러들면서 실제로 5G가 아직 강하지가 못한 상황이고 이제 어떤 종목이 대장이 될지는 G20 회의 이후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종목을 매수할 때는 가장 센 종목, 가장 강한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등락폭 심한 종목들, 뭐 어제는 뭐 상한가 갔다가 내일 하한가 가는 이런 종목들 찍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상향 급등세가 50%, 60%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종목도 오늘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종목까지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께서는 코스피 시장 아수라장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저 수급이요. 수급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거든요. 코스닥도 그렇고요.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그 코스닥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수라장이었나요? 예, 아니 그 최근 일주일 정도 수급을 보면 사실요,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거든요. 근데 코스피를 갖다가 아수라장이라고 앞서 마르스 전문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코스닥은 거의 장례식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일단 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오늘 하루 시장의 얘기니까 제가 봤을 때 자 오늘 그 일단 차트부터 보시면 지금 최근 흐름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장이에요. 보시면은 자 4일 동안 음봉 맞고 하루 달랑 양봉 맞았다 나왔다가 도로도 오늘까지 4일 연속 음봉이다. 자 음봉과 양봉이 뭡니까? 양봉은 장 열릴 때보다 끝날 때가 올라가고 끝난 거. 음봉은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가 낮게 끝난 거죠. 그러니까 6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이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즐거움을 줬다면 양봉이고요. 실망감을 줬다면 음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한 10거래일 따져보면 사실 이틀 빼고는 전부 다 음봉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괜찮은 줄 알았다가 끝날 때 실망하는 요로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사이에 저 약간 또 한편으로 우리가 실망한 게 뭐냐면 요 같은 기간 한번 보세요. 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하락으로 이렇게 약간 좀 치닫는 것 같은 요 시기에 보면은 그 미국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다우존스도 그렇고 뭐 S&P 500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가는 이런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은 잘 가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 이런 이제 상대적인 어떤 비교, 그렇죠? 항상 이 사람은 비교를 할 때 가장 불행해집니다. 그렇게 근데 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자 어땠습니까? 어제 참고로 미국에서 나스닥 지수가 1.5% 급락했고요. 어제 미국 다우존스가 한 0.7% 이상 또 빠졌으니까 자. 미국이 그 1% 올라갈 때 우리가 2% 올라가면 우리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강세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1% 넘게 빠졌는데 우리는 보합이었다? 이것도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는 강세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선방했다고 좀 사실 이거 갖다가 그 약보합으로 끝나고 4거래일 연속 음봉으로 빠진 게 무슨 선방이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시장은 이제 미국이 급락한다고 단순하게 그죠? 미국이 빠졌으니까 우리도 빠진다라는 그런 단순한 공식이 이제는 설명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좀 봤다고 생각이 되고 또 잠깐 나고 나서 또 얘기 나왔죠. 스티브 무시 미국 그 재무장관이 미중 무역 합의는 90%는 끝났다라고 얘기가 또 나오면서 지금 미국 선물 지수도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 그러니까 오늘 약간 좀 덜 갔던 부분이 내일 시장에서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것도 약간 엿보이고 있으니까 오늘 시장은 선방했다라고 해석하고 지나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께서 로보 가지고 오셨습니다. 로보 요즘 며칠 전부터 계속 로봇 관련 종목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 오늘 보니까요. 장 초반에 6,990원까지 올라섰거든요. 일별 시세 보니까 바로 어제였죠. 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7,260원까지 올라서면서 쭉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로보 관련 종목들도 같이 함께 올라갈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로보를 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왜 갑자기 급등이 나왔느냐 본다 한다면은 과거에 이 정부에서 로봇 이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보가 저점 대비해서 또 상승세가 대략 한 110%가량 또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 2019년도 3, 4월 달에도 저점 대비 대략 110%가량 올라갔는데 이번에 또 눌림목 저점 대비 110%가량 또 올라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왜 110%가 급등이 왜 나오고 상승이 왜 나왔냐 물어본다 한다면은 이건 아시겠지만 저희 정부에서 이 AI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 거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AI 스마트 팩토리에 나오려면은 그 관련해서 로봇 관련 기업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조중에 대장주인 로보가 상승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에 가장 기반이 되는 게 뭐냐 한다면은 그게 또 결국 5G거든요. 왜? 실제로 이 똑똑하게 말 그대로 이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이 스마트라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 5G의 초저 지연성과 초연결성이라는 기반이 깔려 있어야 이 공장이든 시트든
정말 지연 없이 오류 없이 돌아갈 수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5G 관련주로 클라우드 관련주 급등 나와줬고요. 자율주행 관련주 급등하면 나와줬고요. 뭐 기지국 네트워크 시스템 관련주 한번 급등 나와줬고요. 그다음에 뭐 실제로 원격 지원 솔루션 관련주 급등 나와줬고요. 이 5G 관련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 팩토리 로봇 관련주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무관과 아직까지는 시장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거는 5G고 다른 종목들은 이미 다 지나갔고 이번에 들어온 5G 관련주는 스마트 팩토리 로봇 관련 5G 관련주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그 후속주를 준비했습니다. 로보로 110% 갔다 한다면 후속주 뭐가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 그 후속주 마르스가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현대바이오 가지고 오셨습니다. 현대바이오 오늘 굉장히 핫했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일별 시세 보니까 이 종목은 쭉쭉 장대 쭉쭉 나오다가 또 횡보하다가 쭉 올라갔다 또 횡보하다가 쭉 하다가 횡보하다가 오늘 또 다시 쏘아 올렸습니다. 저 이것도 궁금해요. 현대바이오도 궁금하고요. 아까 로보처럼 관련 제약 종목들 오늘 조금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관련 종목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제약주는 워낙에 찬밥 신세를 오랫동안 당해와서 어떤 저평가 매력이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겠죠 물론.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오랜 기간 소외를 받아왔기 때문에 사실 어떤 재료만 하나 좀 나와준다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모 제약사가 뭐 기술 이전을 뭐 몇천억 원어치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만한 얘기가 하나 나와준다면 그것이 이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의 투심을 좀 자극할 수 있게 되는데 일단 현대바이오는 뭐 사실 그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복합적으로 있다고 판단이 돼요. 일단은 뭐 차트 보시면 뭐 지금 이 현대바이오 그러니까 이런 것 같다 우리가 계단식으로 올라간다 그러죠. 계단식으로 급등하고 쉬다 급등하고 쉬다 또 급등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현대바이오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2만 원 넘어갔습니다. 과거에 그 막 모니터 팔고 막 이런 시절 과거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하고 약간 회사가 달랐던 그때를 제외한다면 현대바이오는 사실 지금이 사실상의 사상 최고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오늘 올라간 건 한 가지 재료가 있었기 때문인데 뭐였냐면은 그 현대바이오가 이제 지분 갖고 있는 이제 CM팜이라고 하는 그 이제 바이오 기업이 췌장암 참 뭐 고치기 어려운 암 중에서 좀 어렵다고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신약을 통한 치료법을 발표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사실 자, 현대바이오가 올라갔는데 제약주들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막 어마무시한 급등으로까지 가지는 못했었고요. 뭐 오늘 제약업종 지수 참고로 올라간 폭 보면 0.05%. 그러니까는 제약 섹터가 뭐 시장에 비해서 엄청나게 강했다라고까지는 사실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현대바이오가 사실 말은 현대바이오 바이오자 이름이 들어갔지만 실은 현대바이오가 아직까지는요. 화장품 회사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자회사의 어떤 가치 때문에 바이오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뭐 회사 이름까지 이렇게 바꾸긴 했는데 아직 화장품 사실 저도 요새 만나가면서 써보긴 했었거든요. 그 화장품이 아직까지는 좀 이 회사의 어떤 주력 매출로 영업 그러니까 이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은 아직은 화장품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근데 오늘 제가 그래서 이제 제약주 그러니까 현대바이오가 움직였다는 것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본 거죠. 제약주라는 쪽을 한편으로 바라봤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 중국 화장품이니까 결국 또 중국 하고도 엮여있지 않겠습니까? 살펴봤는데 그 잠자고 있던 중국 관련주나 혹은 중국 기업들이 오늘 좀 다시 올라가려고 다시 급등하려고 꿈틀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다는 얘기죠. 자, 제가 현대바이오 상한가 간 걸 특징으로 갖고 온 이유는요. 제가 상한가 갔으니까는 당장 내일 따라 사세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상한가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비이성적인 현상이에요. 하루 만에 기업 가치가 30% 높은 평가를 받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의 단기 수급, 단기 자금들이 뭔가 연관된 쪽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오늘 이 현대바이오가 올라간 것이 제약주로서의 어떤 모멘텀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 이면에는 다른 먼저 뭐 왜냐면 다른 중국 관련 뭐 로스웰도 오늘 급등 나왔었고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깊은 얘기는 제가 잠시 후에 히든 종목으로 준비해 왔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급등주를 통해서 후속주는 이렇게 잡는구나 하는 거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잘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FL 리퍼블릭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6월 24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1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9.4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종목 좋았습니다. 장중 한때 1,565원까지 올라섰고요. 마감은 3.7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일봉 보니까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좀 돌려 세우는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우리가 종가가 1,600원 라인대 요 정도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목표가가요.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다가는 우리 지금 계속 반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100만 년 걸릴 것 같다. 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이 앵커는 어제부터 계속 생각하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생각을 정말 그대로 대변 잘 해주고 계신 것 개인 같아요. 투자자니까. 그렇군요. 예, 일단은 FN 리퍼블릭이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이제 다시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고 월요일 날 매수를 하셨다면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던 부분은 뭐겠냐면은 자 차트 보시면 그러니까 월요일 날 그러니까 매수 이날 들어간 거죠. 이날 이제 매수일은 이날 그 다음 날과 다다음 날 이제 거래가 나오면서 급등했는데 참고로 매수한 다음 날은 이 종목이 장중에 15%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이틀 만에 한 9% 정도 한 10% 가까운 수익은 이틀 만에 챙길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한 2,1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2,100원. 그러니까 아직 멀었고 아직 한참 가야 되고 그 목표가가 실제로 도달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 솔직히 그냥 눈에 보일 때 밥상도 저 차려놨을 때 그냥 입에다가 쑤셔 넣어야지 또 이제 기다리고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다리면은 더 많은 음식,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음식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밑반찬 이렇게 해야 되나? 예, 아무튼 우리가 저 일시집 갔는데 말이죠. 죽만 먹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집 가가지고 단무지만 먹고 나올 수는 없어요.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 이 종목 보세요. 2015년 말부터 이 FN 리퍼블릭 차트 보시면 비쌀 때는 19,000원까지도 갔고 통상적으로 주가가 그래도 여기 어디입니까? 통상적으로 한 3,000원대까지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고 지금 주가 제가 사라고 말씀드린 가격대는 1,400원, 1,500원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그렇게 흔치 않은 기회를 잡아놓고 달랑 5%, 10% 먹고 나오는 것은 지금 이 시장에 대한, 이 종목에 대한, 이 저점 매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처럼 만에 잡은 기회만큼 제가 뭐 사사초가 19,000원 가자고 제가 한 것도 아니고요. 뭐 4,000원까지 노린 것도 아니고 저는 2,100원. 정말 목표가 자체도 엄청 쌉니다. 목표가도 싼 목표가예요. 하지만 그 싼 목표가만 가더라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은 40% 이상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정도로 더 낮은 자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거 자 속는셈 치고 한번 끌고 가 보시면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말 조그마한 수익을 많이 먹는 것은 중요하지 않구나. 결국 크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FN 리퍼블릭 통해서 한번 반드시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세월아 네월아 걸릴 것 같지만 의외로 빠르게 자 제가 사라고 하고 나서부터 지금 거래량 붙고 있지 않습니까? 의외로 수익 실현 시기는 빨리 찾아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잘 홀딩하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그냥 좋은 게요. 이 FL 리퍼블릭이라는 글자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잘 갔으면 좋겠다. 예? 그냥 저의 그냥 사심이에요. 글자가 네, 글자 요 이름이 너무 예뻐서 잘 갈 것 같은 그런 이것도 느낌이에요. 모멘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넷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를 6월 21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1,7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0.8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은 하루 만에 우리 목표가 도달하면서 수익 실현 관점으로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 종목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뭘까라고 했더니 그만큼 이렇게 단기적으로 쭉 급등할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오신 거기 때문에 가지고 오신 거죠.
네, 일단은 그 의미도 맞고요. 그 의미도 맞는데 이제 제가 이거를 드리고 나서 아직 뭐 AS를 제대로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넷 같은 경우는 당일 바로 목표가를 터치를 하면서 수익 실현 가능했고 충분히 저희는 욕심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 갈 종목, 또 크게 갈 종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후로 충분히 또 종목이 무엇인지 기대를 하면서 방송 끝까지 봐달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넷으로 수익 실현하신 분들 모두 다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6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오늘도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G20 속의 미중 정상회담.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이 잘 되면 수혜를 입는 걸까요? 네, 미중 정상회담에 관련돼 있는 기업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아까도 얘기했죠. 실제로 이 트럼프의 출정식 6월 18일 이후에 트럼프가 시진핑이 이번에 G20 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해보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 당연히 이번에 6월 1일부터 진행을 했던 미중 무역전쟁 관세 25%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당연히 거기에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홍콩에 대한 얘기도 얘기할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관세를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안 지을 것인가 얘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본다 한다면 거기서는 미중 무역 전쟁의 얘기를 하는 게 맞겠지만서도 지금 G20 전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행보를 보셔야 돼요. 실제 시진핑이 이번에 20일 날 어디 갔습니까? 이번에 방북해서 김정은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왜 굳이 G20 전에 시진핑이 방북을 해서 김정은을 만난 이유가 뭐냐.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시진핑은 방북을 했고요. 트럼프는 뭐예요? 이번에 방한을 합니다. 방한을 해서 실제로 이번에 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얘기를 하겠는데 그리고 나서 뭐 하기로 했습니까? DMZ에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럼 얘기하는 게 시진핑은 방북하고 트럼프는 방한합니다. 그러면서 왜 서로 북한과 남한을 이 G20 전에 들어가는 거고 왜 굳이 트럼프가 DMZ에 실제로 이걸 보러 가는지 이슈가 나올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2월 달에 2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났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는데 결렬이 나고 그대로 끝나버렸죠. 그래서 그 결렬난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꺼내기 위한 이 북미 정상회담 3차를 진행하기 위한 그러한 이 복선이 아닌가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한다면은 지금 G20 전에 하는 행동들을 본다 한다면은 미중 무역 전쟁보다는 북미 정상회담이나 비핵화 쪽에 좀 치우쳐져서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미중 무역 전쟁 시작한 지 얼마 됐습니까? 6월 1일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화해를 한다. 갑자기 서로 우리 빨리 끝내자. 그럼 말이 웃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북미 정상회담 이슈가 많이 나올 거고 미중 무역 전쟁은 조금 더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뭐겠어요? 5G에 대한 이슈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나는 5G 관련 종목 급등 예상 가능한 종목 뭐가 있는가 지금부터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앞서 특징주 할 때 로보로보 할 때 요 얘기 잠깐 해주셨던 것 같은데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이렇게 공장 자동화 공장?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네, 굉장히 쉽게 설명하셨어요. 이 네.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네. 말 그대로 자동화 공장. 아. 자동으로 뭐 진행하고 사람이 굳이 손을 대고 사람이 굳이 운영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운영이 되는 게 스마트 팩토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이번에 정부에서 좀 강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AI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2,000개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AI 스마트 팩토리 말 그대로 인공지능으로 돌아가는 스마트 팩토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아무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감독하는 사람 딱 한 명 정도 있으면 되겠죠. 관리하는 사람. 그거 제외하고는 사람이 아예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알아서 인공지능으로 생각을 해서 생산하고 분량 잡아내고 모든 거라는 게 스마트 팩토리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뭘 얘기했냐. 지금 수출이 세계 6인데 이번에 뭐 수출 4위까지 끌어올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4강 안에 진입을 할 예정이며 실제로 우리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돌입하겠다라고 굉장히 패기 좋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가장 먼저 진행해야 될 게 뭐다? 이번에 스마트 팩토리는 3만 대를 보급해야 되고 2022년도까지 2030년도까지는 뭐다? AI 스마트 팩토리예요. 그러니까 일반 스마트 팩토리가 있는 거고 AI 스마트 팩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는 2030년도까지 몇 개? 2,000개를 신설한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투자는 얼마? 미래 이번에 사업에다가 대략 180조란 돈, 대략 190조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본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종목인데 아까 얘기했죠. 스마트 팩토리가 진행이 되려면은 뭐가 기반돼 있어야 된다 했죠? 5G가 기반돼 있어야 된다. 왜? 5G를 이용해서 초연결성과 초저지연성을 이용해서 실제 분량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왜? 인공지능과 이 스마트라는 거를 효율로 느리고 이거를 느리지 않고 사실상 빠르게 진행하려면 5G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결국 5G 수혜주 중 하나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가져온 종목이 이 스마트 팩토리 AI 관련 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제가 요렇게 또 이 기술적인 거가 나오면 살짝 모르긴 하는데 제가 드라마 요즘 재밌는 거 보거든요. 그 여진구 배우가 나오는데 AI 로봇 남자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 사랑해 이러면서 엄청 잘해주거든요. 드라마를 보는 겁니까? 여진구를 보는 겁니까? 여진구. 아무튼 그런데 네, 정말 이렇게 AI 기술이 정말 발달될 거고 정말 기술이 지금 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진짜 저는 드라마를 통해서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팩토리까지 지금 정부 정책을 함께 하면서 하고 있다. 그러면은 좀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공장 자동화라는 개념을 갖다가 좀 더 확대한 것이 결국은 이제 AI 스마트 팩토리라고 부르는 건데 중요한 건 뭐 그게 발전하고 나가고가 아니라 이제 지금 저한테 넘어온 건 어쨌든 이 종목이 뭔지를 맞춰봐라 그 얘기인데 지금 사실 이 두 개 힌트 이게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시험이 어려워도 몇 문제는 맞힐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두 가지 힌트는 사실 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건데 제가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중에서 좀 약간 자리가 좀 괜찮고 유력하다 싶은 후보를 이것도 압축이 안 돼요. 한 3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3개 중에 우리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한번 찍어보세요. 자, 첫 번째는 로보티즈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지금 차트상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로보티즈. 그러니까 확실히 그 스마트 팩토리 하면은 로봇을 이용한 어떤 자동 생산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생각을 하더라도 이 로보티즈 보시면 지금 주가 올라가는 과정 바닥 찍고 올라오는데 우리가 그전에 좀 볼 수 없었던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이 부분이 일단 좀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저점이 한번 이렇게 좀 들어올려진 모습도 나쁘지 않아서 일단 로보티즈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이거 전에 제가 한번 저도 이거 한번 괜찮아갖고 다른 방송에서 말한 적이 있는 종목인데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점에서 이번 달 좀 쭉 올라오고 있는데 갭 뜬 이후에 뭐 그때 뭐 3자 배정 유상 증자였나 뭐 아무튼 좋은 내용도 있었고 이후에도 안 죽고 살아있는 모양이어서 물론 이제 수급 매력에서는 앞서 뭐 로보티즈보다 조금 좀 딸리기는 하는데 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먼저 저점 부분에서 있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딜리라는 종목이 있어요. 딜리란 종목인데 이 종목은 참고로 3D 프린터 관련주거든요. 우리가 그 3D 프린터 그냥 종이에 출력이나 하는 그런 프린터가 아니라 이제 제조업의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3D 프린터 요거 관련해서도
지금 얘도 바닥 따지고 올라오는 모양새가 뭔가 좀 조만간 급등할 수 있는 재료 나오고 있어서 자 1번이 그래서 로보 티즈, 2번이 휴린 로버, 3번 딜리인데 솔직히 셋 중에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힌트가 좀 힌트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좀 무당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는 세 종목으로 추려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세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든든한 이 백을 두 개나 가지고 있다라는 거네요. 네, 말씀드리겠지만 이 정부 정책적인 이슈가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번에 AI 스마트 팩토리 2030년도까지 이청에 신설한다는 정책적인 이슈가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5G 수혜가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아니 그럼 앞에 이 힌트랑 뭐가 다르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 관련 종목 중은 하나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충분히 이 로보를 이어서 급등 예상이 되는 종목이니까 꼭 찾아서 어떤 종목인지 꼭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아까 우리 특징주 할 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중국 관련된 종목 가지고 오셨다 했는데 이 종목은 과거에 중국에 진출을 했더니 주가가 6배나요? 네. 6배? 예, 6배. 대단한데요? 오타 아닙니다. 네, 네, 6배. 사실 6배, 중국 관련주 6배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막 어마무시한 대단한 것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 과거 중국주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중국 주식 혹은 이제 중국 관련주에 열광을 하는 이유는, 한번 뭔가 시세가 제대로 붙게 된다면, 또 그것이 만약에 많이 오른 상태가 아니라, 저점에서 그 종목을 잡게 된다면, 정말 상승세가 붙었을 때, 정말 어마무시한 이 괴력을 발휘하기 때문인데요. 뭐 예로 그냥 말씀드리면 진짜 무심코 봐도 그 정도. 자, 한국콜만한 종목인데 한국콜만한 종목 보시면 여기 차트 2014년 말부터 자 보시면 2만 원도 채 안 했던 주가가 13만 원까지 6배 넘게 올라갔죠. 이 정도는 2014년 5년 넘어간 한 1년여 되는 사이에 주가가 6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중국이라는 시장 아직 우리가 지금 우리가 뭐 사드 문제다 혹은 이번에 또 화웨이 제재를 놓고도 또 화웨이 제재 동참했다가는 우리 또 중국에서 더 미운털 박힌다 이런 것 때문에 중국 관련주 내려왔다가 아마 제가 몇몇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그것들 다 올라왔어요. 지금 토니모리 같은 것도 볼까요? 이거 지금 토니모리 아시죠? 이거 뭐 중국에서 뭐 법인 하나 철수하네. 또 이날 급락 나왔던 게 그때였습니다. 그 우리 화웨이 동참하라고 미국이 압박 넣으니까 그러면 가뜩이나 우리 사드 때문에 미운털 박혀가지고 막 방송도 못 나가고 그러고 있었는데 또 이거 우리 화웨이 동참하면은 정말 중국이랑 등 돌린다. 이래가지고 급락했는데 언제 이러고 다 올라왔습니다. 예, 언제 그랬냐 다 올라왔어요. 그 이면에는 역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도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겁나가지고 말이죠. 야, 큰일 났다. 이거 미중국 갖다 계속 간다. 히토르나 사야지. 그러고 있을 때 알게 모르게 다 올라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관련주가 지금 이미 급등한 것도 있고 아직까지 급등하지 않은 것 가운데서도 급등하려고 지금 대기 타고 온 종목이 분명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정말 오늘 제가 말씀드린 히든 종목도 예를 들어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종목도 과거에 6배 이상 주가가 올라간 전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중국 거래 중에서 일단 6배 간 거부터 일단 1차적으로 추리시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정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배나 급등했다고 하니까요. 더욱더 궁금해지거든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수급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 게 소리 없이 매집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요. 만약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장끝 나면은 우리 오늘 뭐가 많이 올라갔지부터 봐요. 아, 네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외국인 매수세가 잔뜩 들어온 게 확인이 되면 아 이게 외국인이 사가지고 올라갔구나라는 거를 다 알거든요. 네네네. 요즘 HTS 솔직히 못 다루는 분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티가 나는 건데 근데 소리 없이 산다는 건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좀 전에 제가 토니모리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중국하고 우리는 정말 큰일 났다. 중국 관련주는 우리 힘들다. 그러면서 이때 토니모리가 얼마가 빠졌냐면 하루에 15.6%가 빠졌어요. 옛날 같으면 하한가예요. 지금은 30%로 바뀌었으니까는 뭐 15% 하긴 그래도 좀 타격이 크긴 하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하한가 맞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 바닥에서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은근슬쩍 얘네들이 사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게 뭐 하락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미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까지 해서 사실은 5월 한 달 동안에 빠졌던 거 다 메꿨었고요. 이거 저점에서 올라온 거 따져보면요. 60% 올라, 60%.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주가가 60%가 올라오는 그 동안에 결국은 외국인들에게 티 안 나게 잡아가지고 지금 빠지고 있는데 사고 있는 거 보세요. 요거 눌렀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이거는 많이 빠져서 겁먹고 추세가 죽어서 이거는 이렇게 죽어가지고 빠지는 거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고 있을 때 그렇게 정말 시장에서 관심도 못 받고 무관심 속에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야금야금 모아놉니다. 그러면은 그 종목이 나중에 다시 올라갔을 때 좋은 얘기가 나오게 되고 좋은 얘기 나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는데 올라오니까 야, 얘 이제 진짜 가나보다. 이런 좀 올랐는데 더 가나보다 할 때 더 가나보다 하고 개인들 살 때 바닥에서 산 외국인들은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선택을 하셔야죠. 그렇게 보편적으로 뭐 저도 굉장히 불편한 통계라고 하지만 전체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사람은 5%밖에 안 된다. 95%의 투자자는 돈을 잃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잃는다고 하는데 그러한 보편적인 투자자들이 들어갈 때 분위기 좋을 때 들어가냐 아니면 분위기가 나쁠 때 이렇게 외국인들이 소리 없이 최근에 한 40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렇게 티 안 날 때 들어가느냐? 당연히 티 안 날 때 외국인하고 같이 들어가야지 개인들이 하는 매매가 아니라 외국인이 하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이 히든 종목은 개인들의 매매가 아니라 외국인의 매매라고 할 수 있는 그 종목을 외국인들이 띄우기 전에 이렇게 숟가락만 살짝 얹어가지고 그죠?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는데요. 마르스 전문가님 그래도 우리가 힌트 단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한국콜마 토니모리는 아닐 것 같고 그 전에 현대바이오도 아닐 것 같은데 중국과 관련된 종목이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중국과 관련된 종목 중을 본다 한다면은 대부분 우리는 뭐 완전히 중국 엮여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기업 중 하나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크리스탈 신소재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가 중국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련 이슈로 받고 최근에 급등이 나왔어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저점 대비해서 뭐 1,000원짜리가 대략 한 3,200원까지 6배까지는 아니지만 3배 가까이 급등이 나왔다가 현재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국 관련주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진출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게임입니다. 게임이 진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급등이 나왔던 종목 중 하나 본다 한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C소프트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게임으로 봤을 때 거의 대장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보시면은 뭐 장기간 동안 저점 대비해서 본다 한다면 한 6배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무거운 종목을 위주로 가져왔다면은 NC소프트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캠시스가 나왔습니다. 캠시스 제 기억으로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이 우리 소개해 주시고 수익 실현해 주셨던 네. 그런 종목 아니에요? 네, 그 목표가 가서 매도 완료가 됐지만 떨어지면 매수가 가면 다시 사도 된다 뭐 그 얘기했던 맞아요. 캠시스라는 종목인데 참고로 좀 더 제가 첨언을 하자면 좀 전에 마르스 전문가가 얘기를 할 때 NC소프트 얘기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또 옆에서 주신 것 같은데 한 가지 그러니까 약간 다른 부분은 무거운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뭐 눈치채셨죠, 우리 시청자분들. 예, 무거운 종목.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갈 길이 바쁘고 사실 하루라도 빨리라기보다는 이왕 같은 매매를 했을 때는 크게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무거운 거보다는 한번 시세만 붙어주기만 한다면 정말 크게 갈 수 있는 정말 가벼운 거, 가볍다고 뭐 너무 촐싹 맞은 건 아니고요. 로 준비했으니까 그거 좀 착안해서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 세 번째 힌트는 이 캠시스 말씀드렸는데, 자 보세요. 이 캠시스하고 굉장히 좀 유사한 패턴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유사하냐면 그게 말이죠. 자, 물론 예. 올라가고 나서 요 구간 말고요. 이건 이제 제가 참고로 캠시스는 여기 2,100원에 들어가서 2,700원 목표가에서 딱 요 구간 동안에 수익으로 챙기고 나오냐 30% 가까운 수익을 챙기고 나왔던 종목이죠. 우리 히든스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때를 보자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전을 보자는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맨날 있죠. 뭐 쌍고점, 그죠? 저항선에서 연속으로 막히면 이게 쌍고점이다. 이거 2번이나 막혔으니까는 3번째는 맞고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살짝 넘어갔습니다. 살짝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바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때 이후로 한 일주일 정도 주가 좀 횡보한가 싶다가 시세가 나오면서 쭉 올라가고요. 그 전에 제가 예전에 막 거래 여기서 막 부딪히고 이럴 때 찾아볼 수 없었던 거래량이 제가 이 마에스트로가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부터는 심지어 거래량도 붙었습니다. 자, 시세가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사면 늦습니다. 물려요. 정말 이 한 종목을 매매를 해도 정말 제대로 매매해서 제대로 해먹으려면 오르기 전에,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거 저항선 맞고 떨어진다, 쌍고점 맞고 박살난다, 그럴 때 반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캠시스 먹고 나왔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종목이 약간 요런 유사한, 그러니까 쌍고점 맞고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는 그 시기에 제가 딱 잡는 거니까, 캠시스 차트 보시면서, 앞서 뭐 게임주까지도 압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찾아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부방 와 있고요. 아마 토니모리를 마이스트로님께 전해주신 것 같은데 8297님께서 토니모리 보내주셨고요. 그다음에 다 아래는 마르스 전문가님께 왔습니다. T로보틱스, TPC, 로보스타 안경 쓰신 분께 보내주셨고요. 그다음에 로보티즈, 그다음에 부산엔 비가 많이 오네요. 휴림로보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T로보틱스 VIP 체험권 당첨 이렇게 보내주셨고, 스맥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이분 이제 8858님, 마르스님 멋진 모습에 좋은 수익 감사드립니다. 머리 안 당길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또다시 우리 마르스님의 가발 의혹이 불어 나온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과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이 안에 혹시 정답자가 눈이 띄셨으면은 마르스 전문가님 머리를 잡아 당겨주시고요.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OX 해주시면 되세요. 하나, 둘, 셋. 없네. 머리 없네요. 없으시고 마이스트로 전문가께는 아직은 답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르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효림 로봇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잘 좀 세워주세요. 네, 정답은 휴림 로봇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수혜를 받는 기업 중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5G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번 5G는 스마트 팩토리라 말씀드리겠고요. 실제 이번 이슈가 나오고 나서 종목이 뭐 크게 올라간 게 없습니다. 로보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휴림 로봇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에서 이제 막 끌어올리고 있고요. 갭을 떴다가 갭 다 채우고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럼 충분히 저는 우상향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을 만한 종목이라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매수는 시초가 이하입니다. 밑꼬리가 나올 때, 음봉 나올 때 꼭 매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를 드린다 한다면은 저점에 있는 매물대입니다. 1190원 라인대가 손절가고 꼭 지키시고요. 목표가는 상단입니다. 상단에
1360원 라인대입니다. 1360원 라인대가 상당히 매물대니까 돌파하는 거 보면서 꼭 손절가, 목표가, 원칙 잡고 대응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휴림 로봇이었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 1,360원 그리고 손절가 1,19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아직 맞추신 분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더욱더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그러게요.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겁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목이 마른 나머지 바닷물을 퍼마시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의 삶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수렵 생활에서 정착하는, 즉 우리가 신석기 시대 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농사를 짓기 전에는 배고플 때마다 어디 가서 열배 따먹어야 되고 멧돼지 보일 때 잡아야 되고, 하지만 농사를 지면서부터 지금 내가 씨를 뿌리는 이 순간 먹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어느 정해진 시기에 수확을 해서 먹게 되는 이 문화가 생기면서부터 인류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주식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배고프다고 막 날라다니는 거 따라가가지고 3%, 5% 먹고 수익 났다고 좋아하는 그런 매매로는 절대로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개 힌트를 가진 히든 종목, 이제 막 급등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잠시 후 9시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반드시 알아가셔서 하반기 첫 스타트 급등 수익에 큰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택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가셔야겠죠.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 내일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드리겠지만 시장의 방향은 G20 회의가 끝나고 나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최대한 소극적으로 이번 주에 스윙을 잡는다든가 이번 주에 중장기를 매수한다든가 절대 그런 전략은 빼놓으시고요. 이번 주는 단타 대응을 하시면서 G20 회의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이랑 이란이 악재가 나와주면서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격추를 시키겠네 안 시키겠네 지금 말만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서로 간의 사이가 어떻게 될지, 더 악화될지 아니면 그나마 조금 나아질지, 그 미국과 이란과의 사이를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예,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나고 나서 지금이 기회였다는 것은 지금 몰라요. 나중에 지나고 뒤돌아보고 나서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길 마주치다 보면 기회라는 게 그렇다고 하죠. 얼굴에는 위기라고 써갖고 오기 때문에 저쪽에서 나한테 걸어올 때는 위기인 줄 아는데, 돌아서고 나서 스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기회였던 거, 그 기회를 단지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다라고 떠들면서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거, 저만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시장 빠지는 거 걱정 마시고 일단. 그리고 이제 이번 G20 정상회의가 이제 내일 모레부터 열리게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제가 봤을 때 트럼프가 아니라 시진핑입니다. 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 김정은도 만났죠. 우리 한국하고도 정상회담이 있죠. 미국하고도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가장 핵심 인물은 시진핑 국가주석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중국 관련주들, 중국 주식이 다시 꿈틀거리는 모습이 나온 거기 때문에, 자, 급등하고 나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중국 관련주 급등하기 전에 선취매 누구랑 하겠습니까? 저랑 하셔야겠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이제 막 급등의 씨를 뿌리고 있는 종목, 잠시 후 9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택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 9시부터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마이스트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